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합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는커녕요,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. 언제요? 2024년 하반기 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. 인상을요, 적게는 2번, 많게는 4번 합니다.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6.0에서 6.5% 정도 된다라고 보면 맞고요. 미국이 금리 인상을 왜 하겠습니까? 왜? 미국이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예요. 실업률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이제 인건비를 낮추고 해야 이제 일자리도 좀 줄어들고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들이 경쟁을 해야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러는 건데, 지금은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의 실업률이 매우 낮아요. 금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? 없습니까? 못 내리죠. 그리고 실업률이 낮다라는 건 뭡니까? 물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. 상품들의 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.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중국에 저가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일정 부분 막히기도 했고, 생각처럼 이제 뭡니까? 이 고물가가 쉽사리 조정이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도 좀 더 심해질 것이고, 앞으로 고물가가 쉽사리 조정될 리도 없습니다.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죠. 대래 미국이 2024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린다. 2번에서 4번 올린다. 미국이 6에서 6.5%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맞고요. JP모건은 뭐라고 얘기하냐? JP모건의 CEO는요, 미국이 기준금리를 8%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들이 그냥 엄살을 부리는 걸까요? 아니면 현실이 그만큼 매우 엄중하다라는 걸 얘기할까요? 엄중하다라는 겁니다.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. 근데도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언론들은 뭐라 그럽니까? 좀 있으면 괜찮아져.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야. 괜찮아. 이렇게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.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되죠. 미국의 이제 JP모건의 CEO는 어떤 사람입니까? 미국의 JP모건은 어느 데입니까? 미국이요, 예전에 이제 미연준이 생기기 전에 실질적인 미연준 역할을 하던 게 JP모건입니다. JP모건. 그랬던 그 JP모건이요,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. 금리 인상을 되려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. 하지만요,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? 우리는요,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구나 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요, 이제 1997년에 IMF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그런 위기가 지금 현재 온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꽤 충격적인 일이죠. 섣부른 낙관을 계속 한국에 있는 국내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계속 말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안 됐죠.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4년 하반기쯤이면 할 거다.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. 인하는커녕 인상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네 상황은요, 매우 더 어렵죠.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1% 적립, 2024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50% 적용, 그리고 10월에서 11월에 가계대응 완충자본 적립, 추가 적립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100% 적용입니다. 이거 뭘 얘기합니까? 시중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되면요, 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. 이제는요,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고금리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. 금리가 오랫동안 낮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 대비할 그런 모습들이 안 되어 있죠. 되게 괜찮아질 거다. 좀 지나면 다시 저금리로 돌아갈 거다. 이렇게 얘기하죠. 현대에 과연 그렇게 될까? 아니라는 거죠. 아니라는 겁니다. 인플레이션이 쉽게 거치지 않는다. 물가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예견된 겁니다.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간다?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요, 많은 이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몰락해야,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. 지금 우리는요, 너무도 충격적인,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아마 계속 목격하게 될 겁니다. 괜찮다, 별일 없다 라고 얘기하는 놈들의 말은 안 믿는 게 낫습니다.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요,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전부 다 상당수가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.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서 이제 지낸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정말로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 조심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사는 걸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
이래저래 잘 따져보고 지내야죠. 더 우려스럽고 더 놀라운 일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. 참 뭔가 싶은 거죠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.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겁니다. 그거 말고는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해야죠. 참 무서운 일들이 아마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네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안전하게 살 국민이 되는 거죠. 저기 금리 인하 같은 개소리에 놀아서는 안 되고요. 앞으로 우리는요.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. 앞으로요. 금리 올라갈 겁니다. 금리. 지금 원달러 환율이 1,400원쯤이죠. 한때 1,100원, 1,050원 하던 게 1,400원이 됐으면 환율로 한 30%밖에 30%라는 30%. 이걸 막으려면 미국이 기준금리 5.5면 한국은 한 6%, 7% 돼야 되는데 대략 미국이 5.5인데 한국이 3.5입니다. 그런데도 고금리라고 얘기하죠. 그러면서도 고물가의 이제 상황에 지금 되게 힘들어합니다. 한국은행 총재, 경제부 총리, 금통위 관계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혼나야 되는 거죠. 앞으로요.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. 금리를요. 지금 현재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죠. 미국 이코노미스트 연준 금리 8% 전망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참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. 연끌족설 살리겠다라고 금리 안 올리다 보니까 나라 꼴이 전부 다 개판되어 가고 있습니다. 대책이 없는 게 한국 상황이죠. 앞으로는요.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참 엉망되는 거죠. 금리 안 올리니까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이 충격적이고 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더 심하게 아마 닥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각자 도생해야 된다. 스스로 살 길 마련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이게 뭔가 싶습니다. 이게 어쩌려는 걸까라는 거죠. 원달러 환율이 벌써 1,400원인데요.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참 충격입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정말로 한 마리의 짐승을 선택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혔으니 나라가 이 모양인 건 당연하다라는 말도 있고요. 참 충격적이다라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앞으로는요. 폴보커처럼 미국 연준의 폴보커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.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.5% 1%더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6.5가 되고 7%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한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. 이미 너무 낮은 3.5%인 상태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닥칠 고물가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앞으로 한국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, 더 심각해진다라고 보면 맞고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은 그로 인한 충격을 온몸으로 다 떠안아야 될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더 충격적인